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갖고 과연 이 학생이 잘 생계부를 만들었는지, 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와 맞게 전공 역량을 잘 설정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유목주목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 2를 여러분들이 자기 거를 다 하나씩 껴서 지금 모니터 앞에 갖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 상황에선 이렇게 갔는데 자기는 지금 어떻구나. 또 여러분의 학생들은 또 여기서 지금 전공 역량이 이렇게 가는데 이 학생과는 어떻게 다르구나. 이렇게 맞춰가면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자고요. 자, 지금 빨리 가셔가지고 자기 생활기록부 띄워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져오셨죠? 자, 볼게요. 먼저 생활기록부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자, 볼게요. 우선은 8번째 항목, 교과 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석차가 1학년 1학기 때가 5, 5, 4. 그쵸? 그 다음에 사회는 5등급, 한국사 5등급.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학기 때 카테고리가 5, 6, 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평균 편점으로 내면은 한 5.2등급 정도 되는 지금 1학년 1학기 때 어떤 석차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자, 2학기 때도 볼까요? 우리 학생 2학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성적에서 큰 변화는 없지요. 뭐 더 떨어진 지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한 5.3등급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를 해서 평점으로 나누면은 지금 5.25등급 정도 되는 지금 1학년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좀 볼까요? 2학년 때는 우리 학생이 어떻게 지금 성적이 변했을까요? 볼게요. 조금 성적이 올랐네요. 그쵸? 보면은 4, 4, 3, 또 우리가 역사나 사회 분야가 약간 부족해요. 그쵸? 5, 또 도덕, 세계사 4, 4, 4, 그 다음에 3등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 평점을 2학년 1학기 걸 내면은 보통 지금 보면 한 4.67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도 보면은 지금 4, 4, 4. 큰 변화의 폭은 없는데 1학년 때보다는 그래도 1등급씩 올랐죠. 그 다음에 5, 4, 4, 5, 4, 3.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4.5등급 정도가 되겠네요. 플러스를 하면 4.6 정도, 6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4.65에다가 플러스 3학년 때 거는 지금 아마 성적이 나왔나 볼까요? 3학년 때 거가 성적이 아직 3학년 때 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굉장히 성적을 좀 올려야겠어요. 그쵸? 4.65, 그 다음에 5.25 이렇게 하면은 한 5.0이나 4.95나 요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먼저 이 내신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신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들어가는 평가 비율이 내신 30에 비교과 항목 70%가 들어가요. 이 비교과라는 게 결국은 이 생활기록부에서 이 8번째 항목인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뺀 나머지 항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신이 30%가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보면 내신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2등급 학생들과 그 다음에 3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과 그 다음에 5등급 학생들이 이 내신이 들어가는 30%의 비율에 의해서 때문에 비교과 70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양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컨설팅을 할 때, 로드맵 컨설팅을 할 때 먼저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내신 교과 발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지금 딱 보니까 지금 5등급 때에 들어가는 학생이에요. 4.95등급. 물론 3학년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우리 학생도 4점대 초반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3학년 때가 더 우리가 내신이 많이 비율이 50% 이상 3학년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떡하지? 지금 이 2학년 때 생계부만 봐서는 지금 4점대 말 혹은 5등급 초반 학생이다.
이걸 갖고 이제 비교과 역량이 과연 얼마나 섬세하게 잘 돼 있나.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지금 서울권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갈 수 있는 비교과가 그럼 70%의 비교과가 얼마나 잘 들어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내신은 봤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다? 자기의 생기부에서 내신이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평가를 해라. 그래서 4, 5등급 정도 학생들은 3, 4,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굉장히 비교과 역량을 잘해야 된다. 1, 2등급 학생들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할 사항 자체가 이제 수상 경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이 내신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야 하는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상 경력이 비교과에서 이제 프로젝트 이제 경험으로 들어가는데 이 프로젝트 상황이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에 가고 싶다?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경영학과. 그래서 이 프로젝트 내용이 경영학과에 맞는 내용들이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경영학과에 맞는 내용들이 지금 어떤 의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나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비교과 사항에서 이런 수상 경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조심스럽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진로 희망사항. 이 진로 희망사항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 맞게 잘 설정되어 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종이 어려워요. 또 학종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퀘스천입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 여기 있는 진로 희망사항부터가 설정이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을 지금 보니까 진로 희망사항이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인데 1학년 때는 관광가이드라고 돼 있죠. 학부모님은 호텔리어.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관광 전문가라고 돼 있어요. 관광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관광 가이드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학종에서 학생부 종합정에서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다양해질 걸로 보여요. 3학년 때는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경영학과에 맞는 어떤 진로 희망 사항인지도 한번 우리가 찬찬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또 부모님은 컨벤션 기획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학생의 어떤 비교과 영역에서는 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이 경영학에 대한 어떤 컨텐츠 내용들이 관광 통역과 관광 전문가, 컨벤션 기획사라고 하는 앞으로의 꿈과 밀접도를 갖고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잘 돼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음 영상에 선생님이 좀 보면서 얼마나 잘 탑재가 돼 있는가 한번 보고자 하고요. 근데 이 학생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이 잘 된 내용인지 아닌지 아직은 저가 선생님이 아직은 뭐 하나하나 잘 지금 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학생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진로 희망 사항을 그래도 구체화시켜야 한 그 어떤 과정은 칭찬해 줄 만한데 이제 이 잘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말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어떤 그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주관성이라는 건 뭐죠, 우리 학생들? 본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내용들이죠. 이걸 얼마나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근데 이 객관화라는 게 뭐죠? 대학에 맞게,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들의 입장에 맞게 객관화시킬 수 있냐, 이 능력 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혼자 열심히 했다고 해도 어떤 항목에 맞게, 어떤 학과에 맞게, 어떤 본인의 전공 역량에 맞게 그렇게 객관화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떨어지고 권 선생님만 저한테 찾아와서 이게 다 잘 돼 있는 생계부 같은데 왜 대학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첫 번째로 보는 게 객관화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객관성에 맞춰서 객관화가 잘 돼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체화입니다. 구체화. 이 구체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7대 창제 역량에서 내신 부분 교과사항 8을 빼면 6대 창체 활동 역량이 되는데요.
이 6대 찰트 활동 역량에 맞게 얼마나 입체화적으로 구체화가 돼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입체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공 역량 자체가 자율활동에서만 보여져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만 보여져요. 또 봉사활동에서만 보여지다가 2학년이 되니까 또 자율활동이 나오는데 또 달라졌어. 우리가 어떤 연결을 할 때는 직렬 연결이 있고요. 병렬 연결이 있죠. 우리 과학 시간에 옛날에 다 우리 학생들 배웠을 겁니다. 그죠? 직렬식 연결이라는 것은 더 이야기가 기승전결에 맞게 심화가 되는데 이 심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심화가 되죠? 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심화가 되는 거죠. 근데 병렬식 구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펼쳐놓기만 한 거예요. 펼쳐놓기만 한 거예요.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사항이 어떤 연결 고리가 없이 심화가 되는 내용 없이 구체화 없이 그냥 펼쳐놓기만 방만하게 펼쳐만 놨다. 어떤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또 문제다. 대학에서 볼 때는 전공 역량이 우리가 생계부에서 7대 창제 활동 역량에 맞춰서 여러분 구성해 나가고 쌓아가고 탑재할 때는 이렇게 방만하게 펼쳐만 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계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로 활동은 그래도 본인이 관광 전문가, 관광 통역 안내사 이렇게 뭔가 연결 고리를 갖고 커지긴 했으나 이것이 경영학과에 어떻게 매칭이 됐는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율활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율활동이라는 게 뭐죠? 자율활동? 뭘까요? 자, 전화 오면 선생님한테 항상 상담해 오는 내용들을 물어보면 자율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항상. 심지어 독서도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듣기에는 어디 강남의 대치동에 어디 컨설팅 하는 데를 가면 독서에서 뭐를 너가 읽어라 라고 알려주는 게 100만 원이래요. 그게 컨설팅이래요. 그래서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독서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자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정답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전공 역량이 구체화가 되면 이 전공 역량에 맞는 독서, 전공 역량에 맞는 자율활동, 전공 역량에 맞는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떻게? 주관을 객관화시켜라. 어떻게? 구체화시켜라 이런 얘기고 입체화시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체화시키고 객관화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연결 고리를 갖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율활동도 마찬가지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때, 2학년 때로 가면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연결 고리를 갖고 깊어져야 됩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2학년에서 3학년이 되면 조금 더 심화가 되는 이런 심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 자체가 입체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헤게모니, 전공 역량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책만, 여기 좋다는 건 뭐죠? 어려운 책. 또 좋다는 건 뭐죠? 많이 읽는 거. 또 좋다는 건 뭐죠? 그냥 무조건 교과목에 관련된 시간에 읽으라는 거. 이걸 읽었다고 해서 본인이 이런 생계부를 만들어갈 때 이것이 객관화되고 입체화되고 구체화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다면 결국 여러분들을 뽑는 대학에 선발하는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렬 연결하듯이 병렬 연결하지 말고 직렬 연결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나오고요. 동아리 활동도 나왔어요. 이 학생은 봉사활동도 나왔습니다. 또 진로활동도 나오고 자율활동도 이 학생 때 나왔는데 지금 잠깐 볼까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율활동에 대한 어떤 양적인 양이 굉장하죠?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벌써 이 채워져 있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한데 두 번째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우리가 어떻든 이 글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볼 거지만 어쨌든 양적으로 봤을 때. 그쵸? 근데 지금 1학년 때 봉사가 이만큼 나왔어요. 자, 2학년 때 이 학생의 봉사가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봉사활동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자,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이 지금 이만큼 했어요.
자, 1학년 때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나 볼까요? 어느 양으로 했나? 요만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어떤 생계부를 보고 어떤 걸 느끼십니까? 만약에 본인의 생계부야. 여러분들의 생계부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2학기까지 한 걸 갖고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 이게 지금 직렬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또 입체화가 되고 구체화가 된 건지 생각해봐. 자, 우선은 자율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2학년 때 조금 양이 줄긴 했지만 뭐 양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봤을 때는 그래서 자율활동이 이 학생은 1학년 때 한 것과 2학년 때 한 것이 거의 흡사하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양적인 연결고리가 생겨요. 무슨 연결고리? 이 학생이 열심히 했다는 그 과정에 대한 연결고리가 생겨요. 뭔가를 했구나. 물론 다음 시간에 볼 때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의미를 담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냥 가치 없는 내용들만 많이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 볼 때는 연결고리를 갖는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자, 어떤 거리를 가질까?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심화됐는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은 1학년 때, 2학년 때 어떤 그 양이 굉장히 연결고리는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외면상에서는 우선은 외면적으로는 오케이가 된 생활 기록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과 내용입니다. 우선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금 첫 장에서 1학년 때 27시간. 자, 그 다음에 1학년 말에 81시간이 나왔어요. 2학년 때 볼까요? 지금 2학년 때를 쭉 보니까 100시간이 넘어서서 야! 2학년 때 132시간. 그 다음에 지금 3학년 때는 아직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24시간 그랬어요. 물론 3학년 생계부는 좀 더 나와봐야겠지만 지금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양적으로 한 게 2학년 때죠. 그리고 1학년 때는 40시간 정도 했어요. 그렇다면 2학년 때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해야 할 전공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2학년입니다. 1학년 때는 우리가 시작하는 발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봤을 때,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개가 돼야죠. 시작, 발단, 전개. 그러면 3학년 때는 여기서 뭐가 돼요? 가장 정리하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1학년 때 시작을 해서 2학년 때 전폭적으로 봉사한 시간이 많이 늘어났더라. 이 학생이 굉장히 그래도 본인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본인의 전공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한 학생이구나 라고 우선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속으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입학사관관들이 끄덕끄덕 할 수가 있어요. 3학년 때 지금 만약 이게 24시간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 학생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3학년 때가 다 완성된 생계부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잘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중요하죠. 앞으로 2022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세부 및 특기사항이 뭘 대신합니까? 교사 추천서를 대신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교사 추천서가 학종에 들어가요. 하지만 2022년 이후의 학종에서는 이 사항들이 교사 추천서를 대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과목 또 담임의 말들 이런 것들이 자,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활동 나왔죠? 독서활동도 우리가 배운 거 있으면 뭘 해보자? 응용을 해보자. 자, 어떠냐? 1학년 때 이렇게 읽었다. 2학년 때 어떻게 됐어? 확 늘어났어요. 양적으로는 잘 온 생기부다. 그러면 3학년 때 볼까요? 3학년 때 아직 안 나왔죠? 자, 궁금합니다. 이 학생의 이제 생활기록부를 제가 딱 보니까 외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데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어떻게 썼냐가 이제 궁금해지고요. 지금 독서도 양이 2학년 때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1학년 때 독서를 요만큼 하고 2학년 때 갑자기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것도 사실은 타당성, 개연성이 없는 건데 지금 아주 마치 짠듯하게 지금 바르게 좀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본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싶을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요, 우선은 외면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보자. 왜?
입학사항관들이 우선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내용을 보기 전에 외면을 먼저 보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꼭 양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다. 질도 중요하다. 이건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굉장히 주관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어떻게 만드냐? 생기부를 전공 역량에 맞춰서 대학과에 맞춰서 어떻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만들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화시키고 이 내용들이 전개가 되면서 직련 연결로 가서 입체화로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의 양적인 면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적인 면을 보면서 이 학생이 과연 전공 역량에 맞게 잘 생기부 내용들을 만들어 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경영학과에 가고자 하는 학생이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생활기록부가 되어 있는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찾아내야 될 것은 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이 이 지금 영상을 보면서 찾아내야 될 것은 과연 이 학생이 그러면 경영학과에 가려고 하는 맞는 내용의 컨텐츠를 생활기록부에 잘 탑재가 되어 있는가. 외형적으로는 괜찮았다고 봤죠. 자, 한번 볼게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 자, 6번의 진로희망사항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진로희망사항에서부터가 모든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들이 보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돼요. 자, 1학년 때 보니까 관광 가이드라고 그랬어요. 자, 2학년 때는 관광 전문가. 자, 관광 가이드와 관광 전문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이드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전문가는 포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왜 그러면 우리 학생이 관광 가이드에서 관광 전문가로 그 생활기록부의 내용의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었는가?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2학년 때 탑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과연 관광 가이드에서 관광 전문가로 그 바뀐 그 내용들 자체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바뀌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연결고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여러분들의 6번째 진로 활동 사항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또 관광 통역 안내사로 바뀌었어요. 자, 관광 통역 안내사.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미국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우선은 4번 수상 경력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상 경력이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뭐가 되냐? 프로젝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내용을 했나 볼까요? 모범상을 탔어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양성평등 및 첨령 글짓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모범학생 표창을 하고 근면상을 받았어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거. 자, 이제는 뭐다? 양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이제 양에서 첫 번째 시간은 양을 봤어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진로 볼 거예요. 어떻게 진로? 경영학과에 맞는 진로. 그 다음에 경영학이라는 것도 수많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경영학의 속에서는 마케팅이 있어요. 자, 조직이 있어요. 인사 조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회계 관리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경영학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마케팅도요. 스포츠 마케팅이 있고요. 또 어떤 마케팅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온라인 마케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마케팅도 있을 수 있고요. 의료 마케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그 관례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와서 자신의 헤게모니, 다시 말해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거? 자기의 전공 역량에 대한 헤게모니가 있는가? 여기서 헤게모니라는 것은 전공 역량의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갖고 가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양성평등 글짓기 청렴대회 하나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물론 모범상을 타고 근면상을 타가지고 굉장히 근면선실한 학생인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 양성평등 청렴 글짓기라는 요 상수상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우리가 카테고리로 봐야 됩니다. 우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니까 수상 경력이 교내상이 녹색 생활 실천 표 쓰기 대회. 그래서 녹색 생활 실천. 요거는 좀 환경 쪽하고 관련이 있어 보여요. 환경. 그럼 이 학생이 환경 쪽에 어떤 마케팅을 하겠다는 건가, 경영을 하겠다는 건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모범생 표창.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4번의 수상 경력 프로젝트가 중요한데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4번의 수상 경력 프로젝트의 어떤 양과 질은 매우 약해 보입니다. 이거를 지금 빨리 수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이거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전공 역량과 올바르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큰일 난 거예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2022학년도 이후에는 수상 경력에 쓰는 난이 많이 쓸 수 없고 한 학기당 하나씩만 대표되는 하나씩의 수상 경력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통상 1학기까지 생기부가 탑재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총 5개만 수상 실적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2022년도 전에 생기부죠. 더 쓸 수가 있는데 이것밖에 안 썼다는 것은 이 학생은 모범하고 근면한 어떤 태도는 보이는, 다시 말하는 양적인 면은 굉장히 충실했던 학생이지만 뭐가 문제다? 전공 역량에 대한 뭐가 없다. 구체적인 적합성과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매우 지금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좀 주면 양성평등 청년 글짓기 대회, 요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공 역량에서 어떻든 이 학생이 마케팅으로 삼았다고 하면 이것은 그쪽과 같이 관련시켜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팁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녹색 생활 실천표 쓰기 대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에서 뭐 환경 경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녹색 생활이니까 어떤 뭐 자연 쪽에 어떤 우리가 앞으로 뭐 그린 어떤 마케팅, 그린 어떤 회사, 어떤 그런 쪽으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생계부만 봤을 때는 본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학과에 대한 전공 역량에 대한 로드맵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생계부가 시작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양적인 호감도가 싹 입학사관관들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갑자기 툭툭툭 지금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지금 학생이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럼 1학년 때 자율활동에서 만회가 될까요? 프로젝트에서 약했던 부분이 1학년 때 자율활동에서 만회가 될까요? 볼까요? 학급의 교육정보부장으로 멀티미디어 기자재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했으며 수업점 교사의 수업 자료 세팅을 지원함.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성실성은 보입니다. 근면천실해요. 신입생 과제물 평가에서 영어 문법 정리와 국어 독서력, 수학 독후감을 성실히 하여 제출했고 그 다음에 친구 사랑 표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글짓기, 글쓰기, 표, 포스터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지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수련회 활동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어떤 협동심과 양보와 미덕을 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양보, 미덕, 어떤 굉장히 어떤 근면 성실함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어요. 영어 에세이, 그 다음에 쓰기 대회, TV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서술했고 녹색 생활 실천 포스터, 그리기 대회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 포스터를 2개를 그렸어요. 또 환경이 지금 굉장히 뭐가 되고 있습니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스승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정했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 글짓기 대회가 또 나왔죠.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욕설 없는 주간 행사 일환으로 글짓기 대회 또 나왔죠. 그 다음에 글을 썼으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언어폭력의 피해 어떠한 상처를 주는지 등등등등등등 나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4번의 수상 경력이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장에서 바로 넘기면 진로사항이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관광 가이드 1학년 때, 2학년 때 관광 전문가, 3학년 때 관광통역 안내사가 나오는데 1학년 때 자율활동 내용에서는 지금 어떤 게 환경과 글짓기가 반복되고 있다. 물론 더 봐야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미 생활기록부가 지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는 시점에서 내가 지금 1학년인데 4월달이다. 1학년인데 3월달이다. 내가 2학년인데 지금 3월 아직 생계부가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빨리 벤치마킹해서 고치란 말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학생은 지금 생계부가 끝난 학생이니까 2학년 2학년 때까지 그러면 지금 1학년 때 자율활동에서 보여주는 것은 반복적인 게 글쓰기,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글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근면 성실이야. 이 3가지가
지금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러면 1학년 때 관광 가이드라는 이 어떤 본인의 꿈은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 이 환경과 그 다음에 어떤 글쓰기라는 부분하고 뭔가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관광 전문자로 우리의 꿈이 바뀌면서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직렬 연결로 우리가 연관성 갖고 확장이 돼야 돼요. 근데 볼게요. 그게 되고 있나? 자, 우선은 2학년 때 자율활동 먼저 볼게요. 학교 교육정보부장을 했어요.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나왔어요. 하나가. 뭐가 나왔다? 문화체험.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왜? 꿈을 뭘로 바꾸면서 관광 가이드에서 전문가, 문화 전문가로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꿈을 볼까요? 자, 볼게요. 관광 가이드에서 관광 전문가로 바꿨어요. 관광 전문가로 바꾸면서 문화체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문경세제박물관과 생태 공원을 견학하고 도자기 만들기에 문경 일대의 전통 문화를 체험함.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친구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를, 자, 이것도 문제, 선생님의 문제인데, 계속 반복되는 게 우정이라는 게, 아이의 근면이라는 게, 성실성이라는 게 계속 반복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구조의 생계부는 어떻다? 직렬식이 아니고 병렬식이다. 이미 입학사정관과 대학 교수님들은 우리 학생이 굉장히 근명 성실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다른 내용들이 빨리빨리 전공 역량에 대한 내용들이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계속 착하다, 우정하다, 근면 성실하다라는 말만 갖고는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무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지금 병렬로 반복하는 거니까. 핵심적인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축구 부분에 참가해서 축구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고 평소 갈고 깎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이것도 뭘 할 수 있어? 협동심, 리더십 이런 거 할 수 있죠. 영어 에세이 쓰기에서 잘해서 캠페인에 나가서 등교 시간 교문에서 등교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 잘했어. 또 마찬가지야.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 이 학생은 근명성실해. 그 다음에 다국어 노래 부르기 대회에서 중국어 부분에 참가해서 열심히 해서 노래를 불렀고 박수와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어. 성교육을 했어. 지금 여기서의 문제점이 뭡니까? 결국은 이 학생은 너무나 근면성실하고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라고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본인의 경영학과에 대한 전공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꿈에 대해서 꿈인 관광 가이드와 관광 전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공 역량이 심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다시 말하면 뭔가를 찾아서 본인이 자기 전공 역량에 대한 어떤 근접성을 갖고 열심히 전공 역량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은 수동적인 태도로 학교에서 하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항들을 전공 역량을 써야 되는 이 귀중한 자리에 지금 할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알맹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참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뭘 보냐? 자, 재밌죠,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뭘 보냐? 동아리 활동을 볼게요. 그럼 이 1학년 때 동아리가 과연 관광 가이드하고 어떤 영향이 있나 좀 볼게요. 광고 동아리에 들었어요. 자, 광고 동아리. 자, 헌혈 공모전의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UCC를 제작했지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계속 환경 쪽하고 지금 관련이 있어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했고요. 청소년 SOS, 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 광고, 청소년 모방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제품에 제작하였음. 독서 사진 UCC. 지금 1학년 때는 관광 가이드인데 지금 계속 우리가 보여지는 게 환경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UCC 제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광고 동아리를 했지만 이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뭔가 관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관광 상품들을 알리고 그 안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와 소비자들이 어떤 재미와 소비자들에게 어떤 지역의 역사와 교육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학생은 1학년 때 꿈이 관광 가이드로서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이었다면 우선 지역의 특색 혹은 지역의 어떤 특색이 있는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고 그 상품들에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UCC를 제작을 했구나. 더구나 요즘은 어떤 지역의 특성상 환경이라는 게 많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이 학생의 무의식 속에서는 지금 우리 학생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로드맵을 짠 학생은 아니에요. 로드맵을 짠 학생은 아니고 지금 본인의 무의식 속에서 관광에 대한 걸 설정했다면 그것을 경영으로 갈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알리고 뭔가 UCC를 만들어 제작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어떤 관광 쪽에 이렇게 대입시켜보고 싶은 그런 어떤 학생의 의식이 지금 무의식적으로 이 생계부 안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지금 뭔가 부족은 하지만 학생의 의식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충분히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과연 그 의식이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간에 얘기한 대로 병렬식으로 가면 안 되고 직렬식으로 가야 된다. 학생이 뭔가 찾고자 하는 도전의식은 부족하다. 어떤 좋은 상품에서 좋은 어떤 근명성실한 어떤 상품에서 학생이 하고자 하는 의식은 보이지만 그것이 미약하다 정도로 우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봉사 또 진로 갖고 2학년 진로 갖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 컨텐츠들이 잘 맞게 짜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그런 과연 맞는 컨텐츠가 생계부에 잘 탑재가 되어 있는가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어땠습니까? 지금 기억나는 게 어떤 근면성실이죠? 근면성실한 학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1학년 때 문화체험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요것이 지금 1학년 때 내용은 어떤 관광 가이드인데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전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냐? 그래서 환경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글짓기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봉사활동을 한번 볼게요. 봉사활동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가는가? 평소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홍보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 자, 이제 문화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문화 홍보. 자, 이제 홍보란 얘기가 사실 지금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광고 동아리 마찬가지예요. 광고 동아리. 우리 학생 어디 가겠다고? 경영학과 가겠다고. 이제 조금 봉사에서는 가닥이 잡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많아 각종 관광 안내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관광 안내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1학년 때 꿈이 보이죠. 근데 너무 뒤늦게 나와. 이게 연결성을 가지라고 그랬죠. 직렬 연결을 하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봉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떤 직렬 연결할 수 있는 전공 역량에 바로 꽂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일 입학사원관이 이 학생이 지금 벌써 페이지가 한두 장 넘어갔죠. 창의적 체험활동 페이지에서. 근데 만약 입학사원관이 다 한두 장 넘기기 전에 이 학생의 생계부를 치웠다면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게 뭐야? 이 학생이 지금 내신이 몇 등급이야? 4점대 후반에 5점대 초반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너무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봉사활동에서 너무 늦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앞에다 써줬다면 앞에 보이게 먼저 자율활동에서 혹은 어떤 지금 뭐 동아리 이전의 활동에서 먼저 수상 경력에서 먼저 이런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먼저 해줬다면 더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한 한중문화 관광객 안내를 비롯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한 쇠대 박물관 기획전시 운영 보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서울 관광 안역 통역 안내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홍보했어요. 여기가 딱 지금 봉사활동에서는 관광 가이드하고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늦게 나왔고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가이드하고 경영학하고 해서 카테고리를 찾아야 된다. 연결고리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찾으면 좋겠냐. 이건 이제 생계부가 끝난 학생이지만 지금 만약 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뭘 못해서 로드맵을 못 짜서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생님이 눈을 얘기하는 게 학종을 먼저 시작을 하려면 전공 역량에 맞는 로드맵을 짜고 시작해라. 로드맵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도 없는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지도가. 그렇다면 지금 경영학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겠냐. 그래서 한 가지 선생님이 팁을 주면
지금 이 학생이 문화체험, 문화홍보, 광고 동아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가이드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2학년 때는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이 학생이 어떻게 관광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관광 전문가도 지금 이렇게 확대된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제 2학년 때 관광 전문가가 될 거라면 이 안에 뭘 끼워 넣을 수 있습니까? 부족하나마 경영학이라는 걸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헤게모니, 전공 역량에 대한 연결고리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뭐 어떻게? 자, 문화체험. 지금 이 생기부만 보면 문화홍보, 그 다음에 광고 UCC,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키워드가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이 환경과 문화와 그 다음에 어떤 홍보 마케팅을 연결시켜서 이것을 경영학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연결시킬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지는 게 바로 관광 경영이 정도가 되겠는데 이 관광 경영이라는 것도 너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로드맵을 다시 재절정해서 어떻게 전공 역량을 정확하게 만드냐? 여기서는 바로 이 관광이라는 게 뭐다? 우리가 생태 관광 플러스 이 생태 관광을 통한 뭐야? 지역, 우리가 지금 보면 지역이 굉장히 어때요? 우리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죠. 왜 황폐화가 됩니까? 인프라가 없어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만의 고유의 어떤 문화나 고유의 어떤 그런 생태 환경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복원이 안 돼요. 자꾸 황폐화되고 있고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뭘로 시키냐? 관광 경영으로 우리가 관광 마케팅으로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태 관광, 생태 경영,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대한 관광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연결시키는 전문 어떤 관광 전문가 혹은 관광 경영 전문가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확장시켜 봅시다. 과연 이 학생이 나머지 2학년 때 콘텐츠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잘 확장이 되어 있나 봅시다. 근데 하나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을 보면 3학년 때 관광 통역 안내사가 돼 있어요. 관광 통역 안내사. 이것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또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 1학년 때 보겠습니다.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해왔고요. 자신의 진로 계획을 수립함.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없어도 되는 얘기들이에요. 직렬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전공 역량하고 직렬이. 자신의 관심 분야인 호텔 관광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핌스 호텔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 과정에도 참여하였고, 이 핌스 호텔 대학교라는 데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인가를 받은 데인지 안 받은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입학사항관이 보는 관점에서 본인이 뭔가를 할 때 체험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관광산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걸 했어야지. 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뭐 실시하는 체험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중요시하게 부각시키려고 했으면 선생님이 이 체험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좀 더 잘 적어줬어야 됩니다. 지금 앞전에는요, 이런 건 굉장히 잘 적었어요. 뭘 적었냐? 보면,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특히 1학년 때, 우리가 보면은, 뭐 자율활동도 이렇게 적었지만, 앞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학생의 어떤, 지금 보면, 근면하고 성실한 건 굉장히 잘 적었어요. 근데 그걸 지울 글자 수 지우고,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진로활동에서. 이런 체험 과정이 어떻겠고 주말마다 박물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안내하는 봉사도 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어떤 체험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이 학생이 자신의 어떤 관광 앞으로의 어떤 그 마케팅하고 경영하는 관광 전문가가 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더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건 쏙 빠지고 지금 앞에서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것만 지금 많이 적혀. 이건 어떤 문제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이 본인이 한 활동을 선생님과 완만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경우 하나. 둘째는 이걸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선생님이 봤을 때도 별로 이 학생이 진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은 까닭 둘.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적게 적혀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본보기로 삼아서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공 역량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면 핌스 호텔 대학교 가서 이렇게 어떤 체험 과정에 참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이 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젝트, 수상 경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진짜 활동들을 하시라는 얘기죠. 프로젝트를 하시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연결고리를 선생님이 지어보면 지금 이 학생은 어떻게 했다? 체험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했다? 자신의 유망 직업에서 관심 분야 호텔 관광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호텔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아까 선생님이 생태관광, 문화관광 이렇게 얘기했죠? 지역에 없어지는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문화들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한번 생태와 문화를 접목시켜서 어떻든 그거를 마케팅하고 경영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보자.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화되게 여기서 호텔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테마 호텔. 어떤 호텔? 예전에 우리 학생 가르쳤을 때 우리 학생이 어떤 이냐? 막걸리 호텔의 건립.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고 본인이 어떤 특색을 잡아서 그거하고 경영의 한 분야로 전공 역량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역으로 이 학생도 지금 로드맵이 관련돼 있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보면 이 테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 지역의 호텔. 없어져가는 호텔들도 지역에 굉장히 많죠.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황폐화가 되고 슬럼화가 되죠. 근데 어떤 그 지역의 특색만 담은 테마적인 호텔을 만들어서 그 호텔을 갖고 생태와 환경과 문화적인 어떤 이슈들을 넣어서 그걸 갖고 뭘 만드냐? 경영학이라는 본인 자신의 어떤 뭘 만들어? 전공 역량을 공고히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은 2학년 때 관광 전문가라고 아이템을 잡고 조금 넓힌 것 같아요. 하지만 관광 전문가보다는 조금 다른 말을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그래요.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1학년 때 어떤 진로 활동과 봉사 활동에서 가능성은 보이지만 뭐가 문제다? 내용 면에서 특히 수상 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이 관련성 보이는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내용들이 써졌거나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된다. 동아리 활동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학교에 있는 동아리만 하지 말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앞쪽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2학년 때를 볼게요. 온돈사 과천항교를 탐방했고 과천항교 성리학을 배웠고요. 봉사활동으로 관광객들에게 안내했던 것을 되살려 북천 지역을 또 안내했어요.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제 안내 그만하고 뭘 하냐?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요. 차라리 지역 특색의 호텔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들어갔어야죠. 역사 토론에서 이건 좋습니다. 어차피 어떤 문화 역사, 그렇죠? 그 다음에 했는데 역시 이 역사가로서의 뭐 소명을 지닌 너무 조금 나왔어요. 수요 집회에 나가서 참가해서 전쟁으로 고파한 약소국의 고통들의 여인을, 이건 인권 문제죠. 자, 이것도 인성 부분에서 굉장히 이 학생은 착한 학생이고 근면 성실한 학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또 환경 미화 활동을 하면서 역사 유적을 보면 정조의 효정과 애민사상을 후세에 전달할 것을 더 다짐했고요. 안양 동아리 연합회에서 느림 축제, 슬로우 시티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제작하여서 안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자세히 알았으며, 자, 이제 중요한 게 2학년쯤 동아리 활동 정도 왔으면 뭔가 이제 전공 영역에 맞는 구체적인 단어들이 빡빡빡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도 이 언저리를 돌고 있다는 거, 여기서. 하지만 여기에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생 때 이 학생이 많이 왔다고 하면 아직 이제 지금 3학년이니까 이 지금 써있는 가능성을 갖고 선생님은 역으로 의미를 다시 만들어서 의미 부여를 해서 찾아서 뭘 하냐? 다시 역으로 자소서를 쓰게 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 재수생 되면 안 됩니다. 재학생 때 해서 대학을 가요. 이건 이제 재수생들이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재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선생님이 찾았잖아. 어디서? 관광, 생태, 문화 이런 것들 찾았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하냐?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호텔까지 이야기가 왔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갖고 뭘 해야 돼? 조금 더 2학년 때는 확대를 시켜야 되지. 그래서 어떤 뭐 지역 호텔도 좋아. 지역의 어떤 문화와 어떤 생태에 대한 어떤 탐방 그 속에서 어떤 뭐 꼭 호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체험학습,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경영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또 지역을 마케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좀 겉도는 생계보다 내용상에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아이서울 관광통역 같은 것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국무총리 공강 앞, 삼성파출소 앞, 정독도서관, 북청팔경, 계단 앞,
관광지로 많은 장소에서 관광객들에게 지도를 나눠주고 좋습니다. 역시 이 학생은 계속 보이는 게 성실성. 너무 좋아요. 매번 본인의 활동 내용과 소감을 기록하고 개선점을 생각해 봄으로써 좀 더 친절한 정확성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로 갈 때 본인이 느낀 게 지금 2학년 때 봉사활동에서 나오는데 이걸 하면서 본인이 헤게모니가 어떤 걸 느꼈고 그 의미가 느낀 점이 어떤 식으로 인식이 돼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경영학과에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죠. 구체성이 뭐해요? 지금 보면. 이러니까 입학사관관들이 내신 1등급 학생이야. 좋아. 읽어볼까 하고 내신이 솔직히 지금 4등급 후반인데 조금 더 앞으로 빨리빨리 본인이 하는 걸 내비쳤어야지. 이렇게 지금 근변성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조금 본인의 노력보다는 로드맵을 안 정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대학 갈 때. 그래서 외국인에게 또 정통 문화를 알리는 것을 기쁘게 느꼈대요. 기쁘게만 느끼면 안 되고 여기서 본인의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탑재가 돼야 되죠. 자, 진로활동 볼까요? 국제적인 관광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꿈이 확실한 학생으로서. 자, 어때요? 2학년 때 진로활동에서는 조금 1학년 때 그 착하고 뭐 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구체화됐어요. 그쵸? 계속 이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I love 서울은 계속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2014년 국가 간 청소년 교류 러시아 프로그램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여 참가하였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 친구와 러시아 문화를 비교 이해하게 됨. 또한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가. 자기가 뭘 했는가. 그 다음에 청소년 외교 대표단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과 그 다음에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존중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됐는데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걸 알고 있죠. 학생 자체가 착하고 근면 성실한 학생이야.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전문 지식을 갖춘 관광 전문인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잘 가다가 또 3,000% 빠지네요. 그죠? 그래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 등 외국어 학습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게 돼서 3학년 때 이렇게 갔나 봐, 이 학생은. 그래서 외국어 학습에 중요하게 돼서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새로운 또 꿈이 생겼나 봐요.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죠. 이미 2학년 때 그런 중요한 내용들, 환경, 문화, 지역에 대한 생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호텔까지 얘기하고 호텔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 글로벌 컨텐츠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줄어들어요. 뭘로? 관광 통역 안내, 영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로드맵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인위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바뀌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을 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격화된, 구체화된 어떤 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내 생각이 바뀌는 걸 어떻게 하겠냐마는 그래도 대학 가는 관점에서 학중의 관점에서 볼 땐 너무 방만하게 이야기가 마지막에 잘못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부모님은 3학년 때 컨벤션 기획사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지금 약간 의견의 견해 차이가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 마지막 보면 뭐 이제 대학 입시 설명회 갖고 이런 거 사실 도움 안 됩니다. 직업 탐색 이건 사실 1학년 때 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 나가서 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 노력한 것들을 파악해보고 대학 입학 정원이 점점 갈수록 조금 이야기들이 양만 많아지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기초교양 창의지성, 예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문화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예술. 그래서 이제 문화 경영이나 관광 경영이나 예술 경영을 얘가 하고 싶은 이 학생이 하고 싶은 어떤 관광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써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보일 듯 말 듯, 뭔가 잘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지금 계속 조금씩 엇나가요. 이게 내신이 괜찮은 학생에서는 어떻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내신이 지금 4등급인 학생에서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으면 사실은 대학 가기가 힘든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봉사활동도요. 보통 보면은 지금 학교에서 하는 일반적인 봉사들, 그렇죠? 일반적인 봉사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잘했어요. 통역 관광 안내 봉사는 꼭 통역하고 뭐 어떤 영어 쪽으로 안 가도 이건 좀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뭔가 본인이 갈 수 있는 경영 쪽으로 찾았어야죠. 자기가 경영학과를 갈 거라면. 근데 이야기가 3,000% 빠졌어요. 얼로? 무슨 통역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봅니까? 2학년 때도 계속 지금 주된 어떤 그 봉사는 서울 코리아 관광 통역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했기 때문에 갑자기 3학년 때
어떤 통역사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이 계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공사 내용이 단조롭죠.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내용이 경영학과하고는 좀 맞죠. 그렇다면 뭐 우리가 글로벌한 어떤 관광 통역을 안내하는 어떤 그런 뭔가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를 세울 건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는 마케팅을 하는 뭔가를 할 건가?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만약 후반에 가서 생각을 바꿨다면.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 마지막으로 이 학생의 독서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동 및 특각, 종합사항을 보면, 종합 의견을 보면 성격이 맑고 긍정적이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다. 그래서 배려가 좋고요. 그 다음에 협력하고 배려 좋고 축구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보여요. 이거는 벌써 1학년 앞전에서 보였어요. 협동심과 리더십은. 그 다음에 맑고 명랑한 성격, 주변 사람들의 어울리기 좋아하고 관계지향성, 매사에 진지하고 나눔과 규칙을 잘 지킨다. 여기서 아쉬운 점 뭘까요? 전공 역량에 대한 얘기가 이것이 경영학과로 가면 그래서 외국어를 어떤 걸로 하는 외국어의 어떤 전문적으로 통역을 하는 그런 어떤 경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를 갈 것인가 문화 아니면 생태를 어떤 걸로 할 것인가 호텔을 전문으로 하는 걸로 갈 것인가 뭔가 지역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경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뭔가 얘기가 비춰졌어야 되는 선생님은 그냥 다 학생이 어떻다 착하고 관계지향성이 좋고 나누고 규칙을 잘 준수하는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계부는 전반적으로 몇 점? 60점 정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60점 정도 되는 생계부입니다. 왜? 우선 첫 번째 뭐가 안 됐어? 직렬 연결이 안 됐다. 두 번째 뭐가 안 됐어? 양은 많지만 질이 안 좋다. 이 질이라는 건 뭐야? 연결이 안 됐다는 거. 전경 역량으로 연결이 안 됐다. 세 번째는 뭐다? 핵심적인 게 너무 뒤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바뀌는 범위가 너무 추상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있다? 주관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세 가지가 다 안 맞는다. 60점 되는 생계부고 단 이 학생이 만약에 3학년 때 생계부는 지금 안 왔으니까 몰라. 3학년 때 부디 잘했기를 바래. 3학년 1학기 한 번에 어떤 그 순간이 더 남았으니까 만약 이 학생이 이렇게 계속 가서 대학을 떨어졌다. 그러면 60%의 어떤 확률이 있으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의미비율을 다시 찾아서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재수하는 동안에 이 내용들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미부여를 다시 이렇게 해서 재수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생계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오랜 시간 저하고 영상을 봤고요. 이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지금 어떤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나의 생계부는 여러분들의 생계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의 생계부가 어디인지 빨리 찾아와서 내 생계부를 잘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에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권현 선생님 여기서 물러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